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2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2분기 보고서가 나타내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SEC와의 소송 판결 이후 발표되는 보고서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보고서의 형식이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원래는 리플의 보고서가 쿼터마다 리플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마켓 인사이트 위주로 해서 매우 자세하게 정리가 되었었다면 이번 2분기 보고서에는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SEC와의 소송의 판결에 대한 정리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의 양과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는 XRP의 양에 대해서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보고서 양식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리플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플의 분기별 보고서는 원래는 투명성에 대한 선의의 노력으로 발표되어 왔었는데 SEC에 의해서 무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리플의 보고서에 담긴 실적 등의 내용을 SEC가 기소하는 데 무기로 활용했다는 말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개를 내세워야 하는 기관으로서 참 아이러니한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리플은 향후 이 보고서의 역할과 그리고 내용을 재평가하고 2023년 3분기에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플의 보고서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발표라든지 혹은 용어의 선정 등을 재정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SEC와 소송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리플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플은 7월 13일 법원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했고 이로써 XRP는 비트코인과 함께 현재 미국에서 그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두 개의 디지털 자산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판결로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가 아니라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했던 XRP는 증권거래라는 판결 때문에 리플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오해가 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리플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이 이야기하기를 SEC가 2020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그 당시에 리플의 고객과 파트너 대다수는 미국 밖에 있었다. 리플의 외국 사업은 규제가 명확한 관할권에서 비미국 당사자들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었다. 판사가 결정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UAE 및 영국의 규제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 규제기관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리플의 긍정적인 방어 중 하나는 법원이 XRP의 특정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고 따라서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거래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정교함을 포함한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해당 판매가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내용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된 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지금 판명된 미국의 경우도 비록 그 거래 형태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내포된 의미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카 롱 차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미국 시장 비즈니스 확대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재 암호화폐 트렌드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긴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만의 호재가 뒷받침이 된다면 그것이 미국 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그림이 연출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은 동시에 6월 3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리플이 약 55억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10억 XRP가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에스크로에서 월 단위로 XRP가 언락될 때까지 해당 XRP에 리플은 SX 할 수 없고 또 사용되고 남은 XRP 대부분은 다시 에스크로에 저장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월의 경우에는 약 2억 XRP 그리고 8월의 경우에도 약 2억 XRP가 사용이 되고 남은 것은 락업되었던 것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리플이 개발한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리플의 기술을 탐구하고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영국 중앙은행이 리플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논문의 리플과 같은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영국의 의지와 함께 동시에 리플을 해당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6개 기관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 7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월 16일에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SEC는 앞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 두 상품의 차이와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손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9월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관련 소송 승리, 그리고 10월에 이더리움 ETF 선물 승인, 그리고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추진 및 기관 중심 상품 개발 등이 있으면 이번 하반기 거시경제 움직임과 별도로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갔을 경우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 시장 트렌드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